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전자계약하고 전자장에 관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전자계약은 주로 이제 정전기하고 정자계 얘기하고 전자장은 이제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합쳐놓은 거죠. 그렇죠? 얘는 이제 전자장이고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장이다. 그렇죠? 변하는 장인데 이게 차례가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계산할 게 수학적 계산이 벡터 미분하고 적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2장부터 이제 5장까지는 이제 정전장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정전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하가 가만히 있는 거. 그러니까는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제로인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정전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이 6장하고 7장까지도 정전장. 근데 얘는 6장까지 정전장이죠. 그렇죠? 2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이제 7장하고 8장이 저희가 정자장. 그렇죠? 정자기장. 쟤도 이제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제로인 이런 개를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자기학이라고 하죠. 보통이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9장부터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0이 아닌 이제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다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면 전기장하고 자기장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면은 그 변한 양만큼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시간에 따라서 전기장이 변하면은 그 영향에 따라 자기장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시변계 전자계, 전기장 자기장의 계란소리고, 시변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계란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어떤 그 계는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제 지배가 되는데, 또 오늘이 아니고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시변계 전자계 장을 할 때는 이거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죠? 맥스웰 방정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얘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전기장이 이제 자기장을 형성하고 그렇죠. 또 자기장이 전기장을 형성하고 이 전기장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자기장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그 우리가 전자파라 그러죠. 그렇죠. 전자기파라고도 그러고 그렇죠. 뭐 줄여서 전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파는 뭐냐면 전자기파는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서로 이렇게 변하면서 이동하는 거, 그걸 전파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응용 분야가 전송 솔로가 있고 그렇죠. 다 이제 응용 분야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그렇죠. 안테나까지 그렇죠. 안테나는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게 이제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이제 우리가 이제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정자기 파워가 이제 이동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자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짧은 시간 안에 다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그래서 4개 파트로 나눠서 하는데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이제 전자기학 1이라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한 학기죠. 보통 한 학기 이렇게 되죠. 한 학기고 또 다음 학기가 이제 전자기학 이제 2라고 해서 이거 하게 되죠. 5장부터 8장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학기에 이제 이거 2개를 하게 되고 그렇죠. 이거 2개를 하게 되고, 보통 이 끝나면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이렇게 보통 치죠. 하고 이제 다음 학기 때는 우리가 9장부터 14장까지 하는데, 9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어떤 이제 명칭마다 틀리겠지만 얘를 전자장 1이라고 그렇죠. 1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12장부터 14장까지 전자장 2라고 해서 얘를 또 한 학기에 또 2개를 하죠. 얘 또 끝나면 이제 중간 기말 이렇게 하죠, 보통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할 건데, 이번에는 저희가 소개할 거는 이제 전자기학 1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전자기하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봤다시피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1장이 이제 벡터 해석하고 2장이 이제 쿨롱 법칙과 전장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3장이 이제 전속 밀도하고 가우스 법칙. 4장은 이제 에너지하고 전인데 그렇죠? 이 전이 자체가 에너지죠. 그렇죠? 플러스 1쿨롱을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데 소요되는 일이 전이니까 에너지라고 뭐 똑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전자기하학하고 전자장을 하면서 우리가 벡터 해석, 그렇죠? 주로 이제 벡터 미적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그 계산이 이제 벡터 미적분에 대한 계산이기 때문에 이제 벡터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벡터 연산 중에 우리가 이제 덧셈 뺄셈 같은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곱셈이 두 개가 있죠. 벡터 간의 곱셈이 내적하고 외적이 있는데 이렇게 의미하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저희가 이제 미분이나 적분을 할 때, 벡터 미적분 할 때 이제 좌표계가 우리가 직각 좌표계인지 원통 좌표계인지 구좌표계인지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좌표계가 이제 3개가 있는데, 이제 직각 좌표계는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좌표계니까 여기서 이제 이 3개에서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4제 원통 좌표계하고 구좌표계. 원통 좌표계는 직각 좌표계는 우리가 XY Z로 좌표 나타내는 거고, 원통 좌표계는 로하고 파이하고 Z고, 그렇죠? 구좌표는 R, 세타, 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본 시간에 이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내용이고, 벡터 미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계산이 이제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벡터 해석하고 계산에 대한 내용을 1장에서 하고요. 2장에는 이제 전장인데, 이게 전기장이죠. 전기장. 그렇죠? 전기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크기를 전기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쿨롱의 법칙, 힘에 대한 법칙이에요. 그렇죠? 어떤 두 전하 사이의 힘에 대한 법칙인데, 왜냐하면 전장이 힘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쿨롱의 법칙을 알면 우리가 전장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장이라는 게 우리가 이 전하 있죠. 전하. 이제 플러스 Q, 얘가 전장을 어떤 발생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렇죠? 3, 4, 그렇죠? 얘가 점전하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선전하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최적 전하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얘에 미치는 플러스 1쿨롱의 미치는 이 전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세 개의 전하 분포에 대한 이제 전장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전장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장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전기력선을 그리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속밀도는 우리가 뭐냐 하면은 단위 면적당 발생하는 선속을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속밀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제 대칭인 경우에 이제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전속밀도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우스 법칙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미소 형태에서의 이제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산 정리를 유도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4장에서는 우리가 에너지와 전인데, 전입니다. 전이는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플러스 1쿨롱을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일이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 전이가 어떻게 정의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전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4장에서 할 거예요. 그렇죠?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다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이론 시간에 다뤄보지 못했던 이제 문제를 이제 다뤄볼 겁니다. 1회당 이제 10문제가 있으니까 총 이제 80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8회까지 다루니까 여기 대해서 다루고, 이제 전자기하관 과정을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거의 OT라고 생각하셔도 될 텐데, 벡터 해석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벡터의 연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벡터 연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희가 다루는 물리량들이 뭐 포텐셜이라든지
뭐 전기장, 자기장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이제 포텐셜은 이제 스칼라고 전기장하고 자기장은 이제 벡터가 되는데 이거 전자기학 현상을 이제 기술하는 데 있어서 이런 포텐셜이나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이제 연산으로 우리가 이걸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연산이라는 걸 여기서 미분하고 적분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벡터하고 이제 스칼라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스칼라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공간의 한 점에서 단 하나의 실수로 표시된 양이다. 방향이 필요 없는 양을 스칼라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은 온도나 그렇죠. 뭐 질량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얘네들은 이제 어떤 점에서 여기에서 이 물체 질량이 3kg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여기 갖다가 얘가 x 방향으로 3kg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온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방향이 필요 없는 그런 양들 그런 거를 스칼라라 그러고 그렇죠. 벡터는 이제 뭘 기술하려면은 방향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속도나 뭐 힘, 뭐 가속도 이런 건데 그렇죠. 이런 건데 이런 건 어떻게 되냐 하면 속도는 우리가 어떤 물체의 속도가 3m/s다. 이건 1초당 3m씩 이동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속도에 대해서 기술할 수가 없고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지 움직이는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는지 이쪽 방향으로 가는지 그 방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향을 우리가 반드시 기술을 해줘야 되는 양을 벡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스칼라도 포텐셜이 스칼라인데 스칼라의 연산도 다루지만은 주로 다루는 게 이제 전자기학 벡터 연산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요. 이 벡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벡터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벡터는 우리가 이제 연산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적분이나 미분을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죠. 전자기학에서 이 벡터 연산은 이거 두 개인데 주로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누기에 대한 연산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이제 사칙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벡터의 사칙 연산이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벡터의 덧셈이 벡터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죠. 벡터라는 건 우리가 이 크기와 방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방향이 있고 얘가 뭐 3m/s다 이렇게 하면 얘는 벡터의 크기가 되고 그렇죠. 얘는 시점이라 그러고요. 얘를 종점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2차원하고 3차원 벡터를 다루기 때문에 벡터는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있는데 크기를 나타내는 게 이거고 그렇죠. 방향을 나타내려면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서 벡터가 어디서 끝나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덧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구할 수 있는데 평행사변형 법칙을 볼게요. 벡터인데 이제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어요. 얘가 지금 A 벡터고 그렇죠. 벡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벡터를 이제 표시할 때 이렇게 굵게 이렇게 이탈릭스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화살표를 우리가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2차원과 3차원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방향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벡터에서 화살표를 표시해서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B 벡터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그렇죠? B 벡터 그렇죠? 그 A 벡터 시점이 얘고 종점이 얘가 되겠죠. 그렇죠? B 벡터는 시점이 얘고 종점이 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여기 써 있는 말대로 제가 해볼게요. A 플러스 B 벡터가 의미하는 거는 A 벡터의 시점과 시점 이거죠. 그렇죠? 이거하고 B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킨다. 그럼 얘를 평행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벡터가 같다는 거는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A 벡터라고 A 벡터는 그대로 이렇게 되고 그렇죠. B 벡터를 평행 이동해서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얘를 뭐 B 다시 벡터라고 그러면요. B 벡터하고 B 다시 벡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벡터가 같다는 건 뭐냐 하면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됩니다. 그렇죠. 같은 경우 시점과 종점 상관이 없다 그렇죠. 시점과 종점 달라도 된다 그렇죠. 종점은 달라도 됩니다. 그렇죠. 달라도 된다 그렇죠. 달라도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를 본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B 다시 벡터는 B 벡터하고 같죠. 그렇죠. 같고 일치시킨 후 일치시켰어요. 그리고 그 시점을 출발점 일치시킨 그 시점 얘가 출발점이고 A 벡터하고 B 벡터 크기 이 길이죠. 이 길이 그렇죠. 크기는 그렇죠. 이 길을 이웃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립니다. 평행사변형 그려가지고 대각선의 끝을 종점 대각선의 끝이 이거죠. 이거 종점으로 하는 이 벡터 이게 우리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된다 그렇죠. 평행사변형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A 벡터 플러스 B 벡터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삼각형 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얘도 이제 똑같이 해보면은 우리가 여기도 A 벡터가 있고 그렇죠. A 벡터가 있고 여기서 이제 뭐 B 벡터가 있다. 그러면은 A 벡터 플러스 B 벡터 A 벡터의 종점 이거죠. 이거 하고 B 벡터의 시점 이거를 일치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일치시킨 벡터를 우리가 B 다시 벡터인데 B 다시 벡터는 B 벡터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이 같죠. B 벡터하고 그래서 B 벡터하고 같은 거죠. 같고 A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일치시키는 여기까지 했고 그리고 A 벡터의 시점하고 B 벡터의 종점을 있는 이 벡터를 우리가 A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삼각형으로 됐다 해서 삼각형 법칙이라고 그러고 위에 거는 평행사변형을 이용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삼각형은 시점하고 종점하고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고 평행사변형 법칙은 시점과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벡터 뺄셈도 마찬가지. 뺄셈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뺄셈 같은 경우에도 얘도 어떻게 됩니까? 얘도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다 그렇죠. B 벡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가 B 벡터예요. 그러면 그 A 벡터하고 마이너스 B 벡터를 평행사변 법칙한데 마이너스가 붙으면 얘는 이제 방향이 반대란 소리예요. 방향이 반대고 크기는 같은 거죠. 크기는 같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되고 방향이 반대니까 이거죠. 이게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시점하고 이 시점을 일치시켜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얘가 지금 A 벡터가 되고 그렇죠. A 벡터고 일치시킨 게 얘가 지금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고 그렇죠. 이 시점 일치시킨 얘를 시작점으로 하고 얘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끝점을 종점으로 하는 이 벡터가 뭡니까? 이 벡터가 우리가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고 얘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 삼각형 법칙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얘도 이렇게 되면 얘도 우리가 그려보면요. A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렇죠. A 벡터고 얘가 B 벡터다. 그렇죠. 얘가 뭐 예를 들어 B 벡터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B 벡터는 이게 되겠죠. 그렇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다. 그렇죠? 그럼 종점하고 시점을 일치시켜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A 벡터를 그대로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게 A 벡터가 되고 그렇죠? 벡터를 이렇게 쓰고 그렇죠? 종점하고 시점을 일치시켜 마이너스 B 벡터는 이게 되죠. 이게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B 벡터가 돼서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는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게 얘가 뭐가 되냐면은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인데 얘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게 삼각형 법칙이고 위에 게 평행사변형 법칙이다. 뺄셈도 이제 덧셈하고 똑같은 거고 이제 곱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칼라 곱셈 뭐냐 하면은 우리가 A 벡터가 있으면은 우리가 크기만 달라진다고 했죠. 그렇죠?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요. 얘가 지금 A가 만약에 양수면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죠. A가 음수가 되면은 얘가 A 벡터인데 더 나가는 이런 게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얘는 이제 스칼라 곱셈은 크기가 반대는 되는 거고 그렇죠. 벡터 곱셈이 있어요. 외적하고 내적이 있는데 그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렇죠. 얘를 1.2절에서 할 거고 얘 1.3절에서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내적은 우리가 유클리드 내적 얘기하는데 그렇죠. A 벡터에다가 이렇게 적고 그렇죠. 얘는 크로스로 이렇게 적습니다. 그렇죠. 벡터 간의 이제 이런 곱셈 연산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건 하도록 하고요. 나눗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스칼라의 나눗셈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A 등분한 거죠. 그렇죠. A 등분해 가지고 그렇죠.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A가 만약 1보다 작으면은 이게 더 늘어날 거고 작으면 더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 벡터의 나눗셈은 우리가 허용되지 않는 이런 거는 우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런 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칙 연산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좌표계입니다. 좌표는 어떤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직각 좌표계라는 거는 이제 3차원을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그렇죠. 얘가 지금 이렇게 되고 그렇죠. 얘가 지금 만약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X하고 Y가 있다. 그렇죠. 만약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이렇게 잡으면은 X, Y, Z 이제 축을 나타낼 때는요. 오른 나사의 법칙을 따른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X에서 Y로 이렇게 오른 나사 돌렸을 때 들어가는 방향 이게 Z 방향이 되겠죠. 이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사용을 하고 얘가 지금 우리가 좌표 이 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려면 우리가 X0 Y0, Z0 이렇게 좌표로 나타내죠. 이 말은 뭐냐면은 얘가 이거 여기 XY 평면으로 우리가 수직으로 내렸다 그렇죠. 수직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얘가 X0, Y0 그리고 얘가 Z0 높이가 Z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높이가 Z0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저희가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A라고 할 거예요. 얘를 A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점 A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가 지금 Z0죠. Z0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그래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직각이라는 거는 좌표 그러니까 이걸 XY, Z 좌표로 나타낸 걸 직각 좌표계라 그래요. 그렇죠. 뒤에서 이제 원통 좌표계하고 이제 구좌표계를 할 건데 그렇죠. 얘가 직각 좌표계다 그렇죠. 직각 좌표계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점을 A점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냐면요. A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A점은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이렇게 이제 직육면체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죠. A는 X축으로 X0만큼 X0만큼 떨어져 있고 Y축으로 Y0만큼 떨어져 있고 그렇죠. Z축으로 Z0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또 이거를 좌표로 이렇게 나타낸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벡터로 나타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를 갖다가 우리가 X축으로 떨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X축으로 벡터를 하나 만듭니다. 얘를 하나를 만들고요. Y축 벡터를 만들고 Z축 벡터를 만들죠. 그렇죠. 그 X축으로 X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위 벡터라는 걸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단위 벡터는 우리가 특정 공간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크기가 1이고 X, Y, Z 양의 방향을 가지는 벡터.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길이가 1이고 양을 가진 벡터. 얘를 갖다가 우리가 X의 단위 벡터라고 그러고 AX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렇죠? 얘는 AY가 되고 얘는 AZ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X0는 어떻게 나타내죠? X0는 X 방향으로 X0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는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얘는요. X0의 AX 벡터 이렇게 나타내. 왜 이게 길이가 1이니까 그렇죠. 길이가 1이고 방향이 X 방향인 X 양의 방향인 벡터. 얘는 Y0의 AY 이렇게 나타내고 그렇죠. 얘는 Z0의 AZ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XYZ 좌표계를 쓰는 거 우리가 직각 좌표계라 그러고 그렇죠. 영어로 쓰면 우리가 렉탕귤러 코어디네이트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렉탕귤러 여기서 생략해도 되는데 카르티시안이라는 말을 이제 쓰기도 해요. 그렇죠. 코어디네이트 이렇게 쓰죠. 그렇죠. 네이트 이렇게 해서 코어디네이트가 좌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위 벡터는 우리가 좌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X, Y, Z축 양의 방향을 가지고 크기가 1인 벡터. X 방향의 단위 벡터 이거고 그렇죠. 얘는 AY는 Y 방향의 단위 벡터 그렇죠. Y 방향의 단위 벡터고 AZ는 Z 방향의 단위 벡터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고 특정 공간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는 원점을 시점으로 하니까 이 좌표를 위치 벡터라고 한다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 위치 벡터가 이제 R 벡터로 나타내고 X축으로 X만큼 떨어져 있고 Y에서 Y 떨어져 있고 Z축으로 Z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좌표를 우리가 이 기호를 써서 쓰기도 합니다. 대괄호 기호를 써서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치 벡터는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면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A 벡터는 그렇죠. X축으로 AX만큼 떨어져 있고 Y축으로 AY만큼 떨어져 있고 Z축으로 AZ만큼 떨어져 있는 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다. 그걸 따라서 우리가 좌표라고 하면은 좌표는 위치 벡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이제 좌표가 1, 2, 3이면은 위치 벡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를 X축으로 1만큼 떨어지고 그렇죠. Y축으로 이만큼 떨어지고 그렇죠. Z축으로 3만큼 떨어진 좌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제 정확하게 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요. 그러니까 X, Y, Z라고 하면은 1, 2, 3은 X축 1만큼 떨어져 있고 그렇죠.
Y축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고, 저 Z축으로 3만큼 떨어진, 이게 3이죠, 3.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P점이죠. 1, 2, 3이고, 그 다음 X축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고, 그렇죠. Y축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이니까 이게 되겠네. 그렇죠. 마이너스, 너무 큰가, 이거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이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렇죠. Z축으로 1만큼 떨어진 이 점이 이제 Q다. 그렇죠. 이제 PQ 벡터니까 P에서 Q를 향하는 이 벡터를 구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좌표는 위치 벡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치 벡터로 이걸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이제 위치 벡터가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니까 P의 위치 벡터는 이게 되죠. 그렇죠. Q의 위치 벡터 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각형 법칙에 따라서 PQ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OQ-OP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뒤에 거를 먼저 쓰고 앞에 거를 나중에 쓰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위치 벡터, Q의 위치 벡터고 P의 위치 벡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위치 벡터는 좌표라고 했죠. Q의 위치 벡터는 Q의 좌표니까 2, -2, 1 이렇게 되고, 그렇죠. 빼기 얘가 위치 P니까 1, 2, 3 이렇게 됩니다. 1, 2, 3이 돼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1, -4, -2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되고, 얘를 이제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X축으로 1만큼 떨어져 있고, 그렇죠. Y축으로 -4만큼 떨어지고, 그렇죠. Z축으로 -2만큼 떨어진 벡터다. 그렇죠. 이거죠, 이거. 그렇죠.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직각좌표계의 이제 미소 면적하고 부피 최적에 대해서 알아. 부피죠.